백년 면역력을 키우는 짠맛의 힘. 네, 저자가 읽어주는 짠맛의 힘. 오늘은 239쪽 소금과 뇌의 관계를 다룬 부분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이 뇌 활동에 영향을 준다고? 나이가 들면 종종 예전 같지가 않네. 나이 먹으니까 머리가 다 굳었어. 입속에 맴돌기만 하고 생각이 나질 않네. 라는 말을 한다. 머리가 굳고 뇌가 턱턱거리는 느낌이 드는 것이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아이디어도 빨리 떠오르지 않아 속상하다고들 말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다 그런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다 괜찮은 것도 아닌데 말이다. 시험지만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져 아는 문제도 제대로 풀지 못했다고 괴로워하는 10대도 꽤 있다. 공자는 인자요산, 지자요수라고 했다. 어진 사람은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물을 좋아한다는 뜻. 물, 수기우는 지혜로움의 상징이다. 물질 가운데 정보가 가장 잘 새겨지는 매체가 물이다. 물은 순수해서 파동에 고유의 성질이 없다 보니 파동이 가장 잘 실리고 정보를 그대로 기억한다. 딱딱한 흙바닥에 돌멩이를 던지면 부딪혀서 그대로 튕겨 나오지만 호수에 돌멩이를 던지면 그 파장대로 파문이 일어난다. 물이 지구 전체를 순환하면서 필요한 곳에 정보를 전달하듯이 물은 우리 몸 곳곳을 돌면서 정보를 실어 나른다. 소금과 물은 머리를 말랑말랑하게 만들어준다. 소금은 잉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평생 뇌세포가 살아 일하는 동안 신경세포의 의사소통과 정보 처리에 반드시 필요하다. 1000억 개에 달하는 뇌신경세포는 혈중 나트륨 부족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뇌세포에는 미세한 전류가 흐르고 신경 자극이 전달되는데 아무리 뛰어난 뇌라도 소금과 물 없이는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건강을 찾기 위해 좋은 소금을 먹고 입맛대로 간간하게 먹으면서 머리가 좋아졌다는 사람이 많다. 나이와 무관하게 공부가 좋아졌다는 사람도 많은데 심지어 60대 나이에 고시 공부를 해도 붙을 것 같다면서 두뇌가 젊어졌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 청소년이나 수험생의 경우 수학과 과학처럼 논리적 사고를 요하는 과목의 성적이 오르자 부모가 챙기지 않아도 알아서 소금을 잘 챙겨 먹는다고 한다. 실컷 공부하고도 막상 시험지를 받으면 눈앞이 캄캄해지는 증상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다. 애초에 소금을 먹게 된 계기는 비염이나 아토피, 허리병 등 몸의 문제였지만 몸이 좋아지면서 머리가 맑아지고 사고력과 집중력도 좋아져서 깜짝 놀라곤 한다. 건강을 찾은 고시생들이 단기간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입소문이 나더니 수년간 고시생들이 줄지어 찾아오기도 했다. 머리를 많이 쓰는 직업을 가졌거나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때 깊이 사고해야 하는 경우 더더욱 물과 소금을 잘 챙겨 먹고 뒤쪽을 잘 풀어줘야 한다. 그러면 뇌로 가는 혈액 공급이 잘 되고 뇌세포의 신경자극 전달이 잘 이루어져 지혜롭게 바라보고 최선의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집중력과 지구력, 논리적 사고를 높여준다. 자, 사례 부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비염과 여드름, 수학 성적의 상관관계.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시작된 비염으로 불편해하며 고생하던 중학교 3학년 H는 9, 10월부터 시작되는 비염으로 이듬해 봄까지 고생을 했다. 날씨가 더워지면 한동안 괜찮다가 에어컨을 틀면 또다시 심해지는 등 1년 내내 비염을 달고 살았다. 중학생이 되면서 여드름과 등드름도 심해졌고 다리의 습진 부위 역시 더 넓어졌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해 집중력도 떨어지고 성격도 까칠해 유별나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다.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승부욕도 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으니 짜증이 나고 그 짜증을 주변 사람에게 풀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부모의 손에 이끌려 마지못해 상담을 하러 왔지만 속마음만은 누구보다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다. 비염이 심하고 허리가 아파 제대로 앉지 못하고 피부에 트러블이 생기는 등 몸의 문제가 모두 관련이 있으며 고기 킬러에 밥보다 라면을 좋아하는 이유도 소금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곡식으로 영양을 잘 하고 깨끗한 소금을 하루 3번 이상 잘 챙겨 먹기로 했다. 그 외에는 입맛대로 자유롭게 먹고 싶은 것을 먹도록 했다.
대신 수시로 먹던 찬물과 음료수 등은 차지 않은 상태로 먹거나 따뜻하게 먹기로 했다. 운동 프로그램에 등록해서 주 2회 꾸준히 운동을 나왔고 운동 전후로 소금을 꼭 챙겨 먹었다. 물과 소금으로 깨끗해진 혈액이 잘 흘러 몸이 따뜻해지자 비염이 좋아지고 여드름과 등드름, 무좀, 다리 습진도 좋아졌다. 무엇보다 정신이 맑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져 같은 시간을 공부해도 훨씬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었다. 성격이 차분해지고 짜증이 줄고 얼굴빛이 환해져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특히 포기하다시피 한 수학 과목 성적이 오르자 공부에 소질이 없다고 여겼던 생각이 바뀌어 자신감도 생겼다. 식사 외에 500ml 정도 되는 보리차나 이온 음료에 1% 정도로 소금을 녹여 2~3병 정도 마시며 공부했고 더 필요하다 싶을 때는 소금 양을 늘렸다. 효과를 경험했기에 부모님이 챙겨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챙겨 먹었다. 고등학교에 진학해서도 3년간 하루 12에서 15g 정도 꾸준히 먹으며 공부했고 입시에서도 좋은 성적을 얻어 원하던 대학에 입학을 했다. 네, 이 챕터에서 소제목이 비염과 여드름, 수학 성적의 상관관계인데요.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실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건강이나 이런 부분은 그다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소금을 먹는다든지 섭생을 잘 한다든가 하기는 쉽지가 않은데요. 그런데 오게 된 이유가 비염 혹은 아토피, 여드름 이런 염증 관련된 경우가 많아서 또 특히 여드름 같은 경우 눈에 보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려는 의지가 강하고 또 비염은 실제 생활이 안 될 정도로 또 학습하기가 힘들 정도로 불편하기 때문에 비염은 어떻게 좀 해결을 해보려고 하는 의지들이 다 있는 편인데요. 그래서 처음 방문은 비염이나 혹은 여드름, 또 의외로 허리 아픈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지만 허리가 아파서 혹은 등이 아파서 책상에 못 앉아 있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방문을 하는데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물과 소금이 부족한 것을 알고 그 부분을 채우면서 열심히 먹게 되면서부터 비염이나 아토피, 여드름이 좋아지는 것은 물론인데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수학이나 과학 과목 같은 과목들의 성적이 올라가고 그리고 5분을 책상에 앉아 있지 못했던 아이들이 1시간 이상 거의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몰입해서 공부를 하는 진풍경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다 놀라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달라졌다라고 좋아하시면서 알려주시기도 하는데 원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물과 소금이 두뇌에 끼치는 영향, 두뇌 활동에 끼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혈액의 흐름이 좋아지고 그리고 굳어있던 세포들 그리고 소통이 잘 안 됐던 혈액들이 잘 흐르게 되면서 두뇌 활동 또한 훨씬 더 활발하게 되고요. 소금이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장기인 신장 그리고 등과 허리 부분으로 따지면 그쪽이 풀리면서 지구력도 좋아져서 결국은 학습하는 데도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됐습니다.